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결국 일본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의 화학소재 대기업인 아데카가 반도체용 첨단 소재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깁니다. 한국으로 이전하는 사업 부분은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대용량화, 소형화를 위해 사용되는 고유전체 화학소재입니다. 17일 니온게이지의 신문에 따르면 아데카는 이 화학소재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에 두고 시제품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아데카는 이 소재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현재 50%를 넘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 내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데카는 이미 수억 엔을 투자해 수원에 있는 연구개발 거점을 2배로 확장하고 클린룸과 관련 장비를 설치해 차세대 소재를 시험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데카는 그간 5G 등 첨단 소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일본에서 기능 개발을 진행하고 수출하는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시장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소재 시장이 뛰어든 한국이 곧 기술 개발할 것에 대비해 시장 점유율이라도 관리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아데카가 만드는 소재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시작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세 품목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업체들이 반도체 소재 개발을 본격화하는 점을 들면서 기초연구 부문을 제외한 개발 기능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겨 고객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도 지키고자 하는 포석이라고 니케이는 분석했습니다. 이는 결국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의 매출이 전년비 크게 줄어든 점, 한국 기업의 기술 국산화 추진과 일본의 수입차 다각화로 일본산 소재 수요가 줄고 일본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늘어난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917년 창립된 아데카는 도쿄 증시 상장업체로 2019년 회계연도 연결 매출이 3,041억 엔, 약 3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225억 엔, 약 2,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데카는 현재 한국 등 13개국에 23곳의 해외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의 한국행은 올해 들어서만 다소 포착되고 있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지난 7월 인천 송도 공장에서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는 도쿄오카 공업, 시네츠화학, JSR 등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수출 규제 당시 제재 품목이었습니다. 다만 EUV 공정을 도입한 업체가 삼성전자와 대만 TSMC뿐이기 때문에 도쿄오카 공업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놓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간토덴카 공업은 충남 천안에 신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특수가스 황화 카르보닐을 생산하는 이 기업은 해당 공장 내 연구시설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황화 카르보닐은 한국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다이오홀딩스는 충남 당진에 반도체 패키징, 디스플레이용 드라이 필름용 솔더 레지스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솔더 레지스트는 프린트 배선판의 회로 패턴을 보호하는 저렴 코팅 재료입니다. 이로써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드라이 필름을 국내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반도체 장치용 석영 유리를 제조하는 토소는 한국 법인을 설립해 내년에 제품을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에 테크니컬 센터를 신설해 고객사 대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에도 한국의 발빠른 대처에 놀란 일본 기업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기 위해 한국에 들러붙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에 결정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유치를 둘러싸고 지금도 국제적인 뇌물수수 의혹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수사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스위크 등 외신들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3대 광고회사 중 하나인 일본 덴츠가 도쿄올림픽 유치 활동에 6억 엔이 넘는 기부를 하는 등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중립성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덴츠는 지난 2013년 도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계좌에 약 6억 7천만 엔을 기부금으로 입금했습니다. 또한 일본 올림픽 유치 진영을 대표하는 형식으로 개최도시 결정회의 투표권을 가진 일부 올림픽위원회 멤버에 대한 로비 활동을 주도했다고
유치위 로비 활동에 관여한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덴츠그룹의 광고 대행 사업을 담당하는 덴츠는 IOC와 오랜 거래를 배경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해왔습니다. IOC는 유치 활동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행동 규약을 마련해왔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폰서 및 마케팅 파트너의 특정 도시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도쿄의 유치 활동에 대한 덴츠의 적극적인 뒷받침은 IOC의 뒷받침을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덴츠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활동이 IOC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덴츠는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통상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라면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그때마다 조언을 하거나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 덴츠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마케팅 전문 대행사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덴츠는 도쿄대회의 기획 및 홍보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편 각 기업에서 이미 3천억 엔 이상의 스폰서료를 모으는 등 도쿄올림픽 관련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에 관여한 3명의 인물을 통해서 덴츠의 로비 활동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국제육상연맹과 국제수영연맹과 관계를 가진 IOC 멤버에 대한 로비 활동을 덴츠가 주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나카무라 씨의 이전 상사에서 유치 멤버로 실제 로비 활동을 한 다카하시 하루유키 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로이터의 취재에 나카무라 씨가 IOC 멤버로 국제수영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우루과이의 훌리오 세자르 마구리오네 씨와 우크라이나 원래 장대 높이뛰기 세계 챔피언으로 세계육상연맹 수석 부회장인 세르게이 부부카 씨의 지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광고 대행사 덴츠 전무 출신인 다카시 하루유키 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가 올림픽 유치위원회로부터 820만 달러, 약 100억 원의 뇌물을 받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등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올림픽 유치위의 재무기록을 근거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당시 유치위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모리 요시로 위원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비영리 단체에도 약 1억 4,500만 엔, 약 16억 원이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도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뇌물이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프랑스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다카하시 이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유치위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는 올림픽 유치 후원사 모집에 대한 수수료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세네갈의 라민 디악 전 IOC 위원 겸 국제육상경기연맹 전 회장에게 고급 손목시계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선물로 준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뇌물을 쓴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검찰 당국은 도쿄올림픽 유치 뇌물 수사를 통해 뇌물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은 유치 활동에서 덴츠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국가금융검찰청 엠마누엘 후레스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IOC는 도쿄올림픽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뇌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 시절 도쿄올림픽을 매수했다는 의혹은 많았으나 그 실체가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동일본 대지진의 방사능 우려에 대한 수치를 내놓지 않으며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한 것이나 한국에 대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한 것이 수출 관리 차원이라는 궁색한 변명들의 결과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방사능 오염수까지 괜찮다며 흘려버리려는 움직임도 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